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북중 정상회담을 가져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것은 역시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러한 신호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개최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은 개최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장소만 이제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장소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 또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또 시진핑 주석과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자면 지금 1월 이제 중순, 아직 이제 1월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뭐 한 1월 늦어도 한 2월 정도쯤에는 우리가 이 또 미북 정상회담 한 번 더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왠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열차편으로 갔죠. 라오닝성 단동을 통해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을 이제 열차로 통과했고요. 네 번째 중국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 방문 모두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뭐 김여정도 같이 간 것으로 나왔고요. 리설주 여사도 같이 간 것으로 나왔고, 또 김영철, 리수용, 노광철, 이 사람들이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출동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 담당자, 핵심 그 책임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은 역시 그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마지막 또 이제 조율을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뭐 어느 나라 정상이 어느 나라 방문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러지가 않았죠. 중국도 북한 측의 양해를 뭐라 그럴까, 요구를 받아들여서 양해를 해줘서 이런 그 정상 간의 만남을 모든 상황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시간이에요 거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보도가 나왔고,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도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일반적인 국가의 지도자 같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하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이번에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보도 나온 것을 보면 1시간 동안 회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환영 만찬이 4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뭐 회담이 먹으러 갔네. 네, 회담이 1시간 만에 끝났다고 그래서 혹시 뭐 이거 잘못됐나, 별 의미 없이 끝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5시간 정도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니까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겸해서 거나하나마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이나 북한 쪽에서 이런 사실들을 공개하면서 회담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뭘 논의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뭐 역시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논의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서 체제 보장, 미국이 이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폭넓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예를 들어 중국을 방문한다 그래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죠. 뭐 기차가 벌써 통과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벌써 나오고 있고 네. 거기가 뭐 완전히 뭐 다 막혀 있죠. 저 창문이 다 가려져 있는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다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 김정은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숨겨야 이제 뭐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 뭐 이번 방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그 신년사에서 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방중을 한 게 뭐 예고된 절차였다 네. 그런 행보였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사실 예. 이번 그 2019년 새해를 맞아서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신년사를 눈여겨 보셨다면 지금의 이 행보를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신년사에서 뭐 물론 다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말도 했지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 또 미국과의 협상 문제,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올해 신년사를 보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그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국, 북한, 중국 아닙니까? 네. 거기 사실 한국은 없죠. 그래서 이 미국과 북한의 단독 그 양자 물론 뭐 접촉이나 회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중국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 중이다. 다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북한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뭐 여기에 한국, 중국, 아마 러시아까지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뭐 일본은 미국이 원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 북한 단둘 플러스에 한국,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다자 협상 구도로 가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신년사에서 얘기했고요. 그런 어떤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의 이런 그 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협상 이런 것은 중시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결정적인 이제 합의의 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역시 다자가 다 함께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하고 지금 1대1로 협상을 벌이지만 사실 국력이라든가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삼성과 무슨 중소기업이 1대1 협상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협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1대1 협상하는 게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끼어들인다. 그럼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차이를 그 갭을 만회한다는 거고요.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북한이 또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라는 또 선물을 미국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앞으로 그 협상을 타결하고 그런 약속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비핵화를 하고 난 후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좀 보장을 받고 또 미국에게도 중국이 이렇게 이 약속을 보장한다는 그런 걸 내세움으로써 미국에게도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중국을 다시 찾아간 것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비행기 좀 빌려주시오라고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솔직한 생각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도 뭐 중국이 끼어드는 것 자체를 지금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라든지 양해가 필요하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다는 알고 있어요. 상황이란 이게 말이에요. 사실 이제 미국도 중국이 판에 들어오는 것 자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좋은 파트너다. 네, 네.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 CNBC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과 관계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미중 이제 그렇죠. 네. 무역 전쟁이 있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과의 관계 등 또 남중국해 문제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이 대립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관계 그런 어떤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는 별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현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이나 뭐 대만 문제나 이런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은 좋은 파트너고 북한 비핵화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CNBC가 그런 질문을 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북한 비핵화와 혹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그동안 그 두 사안이 별개라는 것을 명확히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중국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라는 걸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 본인도 중국이 그 두 가지 문제를 연계시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회방을 놓는다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폼페오 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이 북한의 그 핵 문제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좀 더 전향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이 뭔가 역할하지 않고 있다고 이 컴플레인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논의를 통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거나 그런 이상 징후가 나온다면 그거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진핑,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죠. 이런 걸 알고 지금 방문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상당히 좀 뭐 노련하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작년에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만났고 하고 나서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이나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북한 마음대로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상당히 대우해 주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이제 회방을 놓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리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더라도 골치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이즈가 맞지 않고 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협상하는 데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국력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G2 국가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 중국인데 중국의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언론들도 그런 면에서 이런 북한의
행동,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중국에게 지금 이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 이런 그 한반도 현안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버거우니까 대미 지렛대 역할을 해달라 그런 것을 좀 요청하는 그런 이제 반담일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뭐 ABC나 AP 등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이 앞으로 상황을 보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오늘 저녁에 이 기자회견을 하지만 6시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국경 문제 관련이고요. 1월 29일 날 국정 연설을 합니다. 이제 1월 29일 날 하는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때 관련 이제 어떠한 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또는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들어갈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을 좀 더 안심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좀 체제 안전을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으로서도 미국과 무슨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뒤에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은근한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그러나 미국과가 잘 안 되면 중국만 믿고서는 버틸 수가 없기 중국만 때문에. 믿고서는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그러니까 그런 경고라기까지 하나의 하면 아니고. 그런 이제 은근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제 이런 분석들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너희들이 확실히 우리 체제 안전만 보장해주면 우리도 열심히 제대로 된 국가로 한번 살아가 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아마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